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K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갖고 3국 협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 이어 한일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최종 수혜자로 주목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구매하고 전세 보증금까지 낸 경리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40억 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3.7% 올라 1년 2개월 만에 3%대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상승률을 끌어내렸지만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는 상승폭이 컸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자가 올해 1분기 3만 18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8%나 증가했습니다. 개인 회생과 채무 조정 모두 올해 3월에 신청자가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갖고 3국 협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 이어 한일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 일정은 오늘 2일 동시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면 2018년 2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을 찾은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 방안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을 두고 정상 셔틀 외교의 완전 복원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핵심 성과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힘을 싣는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시다 총리 방안 및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관심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측의 사과가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다만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이번 달 중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최종 수혜자로 지목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자진 출두했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9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1층 민원실에서 출입증을 발부받아 검사실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 전 대표의 출석을 거부하자 현관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송 전 대표는 청사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은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을 구속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수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구매하고 전세 보증금까지 낸 격리 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40억 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민간기업의 격리 직원은 회사 법인카드 여러 장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직원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A씨는 2018년 1월 초부터 작년 8월 말까지 41억 345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루 241만 원 꼴이었습니다.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비통 등 명품 매장에서 법인카드를 긁었고 A씨는 이렇게 사들인 명품 가운데 일부를 팔아 전세 보증금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이미 회사에 갚은 1억 원을 제외하고 40억 원의 횡령금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3.7% 올라 1년 2개월 만에 3%대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상승률을 끌어내렸지만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는 상승폭이 컸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2023년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상승률인 4.2%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작년 2월 3.7%를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6.4% 내리면서 물가 상승률 둔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준입니다. 가공식품은 7.9% 올라 여전히 상승률이 높았지만 전월보다는 오름세를 축소했습니다. 반면 농축 수산물은 1.0% 올랐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는 23.7% 상승해 전월 28.4%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반면 개인 서비스는 6.1%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그중 외식이 7.6%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또 외식 외의 개인 서비스는 5.0% 올라 200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4.6% 올라 전월 4.8%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자가 올해 1분기 3만 18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8%나 증가했습니다. 개인 회생과 채무 조정 모두 올해 3월에 신청자가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1일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개인 회생 신청자가 올해 1분기 3만 182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부를 변제받고 분할 상환한다는 점에서 개인 회생과 비슷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규 신청자도 올해 1분기 4만 6,067명이나 됩니다. 개인 회생 신청자까지 고려하면 1분기에만 7만 6,249명이 본인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 회생과 채무 조정 모두 3월에 신청자가 급증해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개인 회생 채무 조정 신청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대출에 금리 상승 부담까지 더해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한계 대출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총 여신 연체율은 5.1%로 전년 말 3.4%에 비해 1.7%포인트 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자영업자 대출 연체입니다.
한국은행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19조 8천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급격한 부채 증가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의 임원들이 전년보다 30%나 오른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직원들의 연봉 상승폭 역시 평균보다 4배 이상 컸습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 7,148만 4천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30.1%나 증가한 것입니다. 다만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상임 임원 평균 연봉 증가폭은 1.2%에 그쳤습니다. 가스공사 정규직 직원들의 연봉도 2021년보다 6.6% 상승했고 액수와 상승폭 모두 전체 공공기관 평균인 1.4%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성과급이 지급된 지난해의 부채가 52조 원까지 불어났고 부채 비율은 499.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공사 임직원 연봉의 상승 원인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 실적 평가 상승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백과사전에 김치와 삼계탕에 이어 삼겹살도 중국의 고유 음식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식 공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이 김치, 삼계탕에 이어 이번에는 삼겹살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이제는 김치 공정을 넘어 한식 공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음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삼겹살을 구워서 쌈을 같이 내어 파는 방식이 시작된 건 1970년대 중후반대부터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삼겹살을 현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두 측에 지속해서 항의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바이두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가수 임창정이 투자자들 앞에서 서서 주범으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에 대해 아주 존귀하라고 말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임 씨는 자신도 주가 조작의 피해자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1일 JTBC는 이번 주가 조작 사건과 연루된 골프 회사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투자자 모임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서는 임창정이 마이크를 잡고 라더견을 향해 아주 존귀하라고 외쳤고 투자자들은 할렐루야 믿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주가 조작단에 돈을 맡긴 가수 박혜경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혜경은 임창정과 라 대표를 보며 손뼉을 치고 노래도 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임창정 측은 당시 모임 분위기를 위해 일부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를 부추기지 않았다며 해명했습니다. 박혜경 측은 소속사를 옮기면서 그 조건으로 해당 모임에 참석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휴일인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차차 흐려집니다. 이번 비는 4일 전국으로 확대되고 6일 그칩니다.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대구, 광주 12도, 제주 16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